안녕하십니까. 자산 컬렉터입니다. 전에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를 아직도 홀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왜 홀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사유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그에 대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팔아야 할지 홀딩을 해야 할지를 여러분 스스로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9년 12월 17일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참 좋은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왜 샀는지 정확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우를 매수한 이유는 첫 번째, 점유율 1위 품목이 많다는 것입니다. 점유율 1위 품목을 얘기하면서 제가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당 증가입니다. 삼성전자는 배당 증가를 7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2019년에는 2018년과 동일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배당 증가는 7년에 멈추지만 배당이 줄지 않은 것은 8년 동안 유지를 하고 있으니 꽤 괜찮은 기업임에 틀림없죠. 그 다음에 제가 글로벌 저평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애플보다 글로벌 점유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애플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거의 2배 이상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어부지리입니다. 관련 영상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아직도 삼성전자 우를 홀딩하고 있는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앞 영상에서 삼성전자 배당 성장할까라는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삼성전자가 2020년도는 배당 성장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는 배당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의 결론은 배당이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성장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2018년도 후반과 2020년 중반까지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서는 매우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배당 성장이 힘든 만큼 현 시세에서 큰 폭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이후에 반도체 실적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삼성전자를 홀딩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배당 유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배당에 대해서 매우 인색합니다. 그러나 배당을 유지하거나 미세하게 성장한다는 얘기는 주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쓴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공언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이 첫 번째로 제가 삼성전자를 홀딩하는 이유입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삼성전자를 홀딩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계 점유율이 높은 상품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이미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가장 강력한 경쟁사인 애플은 3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더라도 삼성이 1위, 의외로 화웨이가 2위죠. 애플은 3위입니다. 무려 71개국에서 삼성전자가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미국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야 1등이든 2등이든 왔다 갔다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를 홀딩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스마트폰의 미국 충성도에서는 3위를 거두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1위를 한 것이죠. 이 충성도라는 것은 사람들이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다음에는 스마트폰을 바꿀 것이냐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이죠. 보십시오. 삼성 스마트폰에서는 2019년에 당당히 3위를 했습니다. 애플 보이시죠? 애플은 여기 밑에가 애플이네요. 애플은 8위에 해당됩니다. 3위와 8위의 격차는 적지 않은 격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8년과 2019년에 대한 비교입니다. 2019년에 삼성전자는 3위를 했는데요. 2018년에는 6위였던 것이 바로 3단계가 올라갔고요. 애플은 3위에서 무려 5단계가 내려간 8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마트폰에 대해서 충성도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비해서 훨씬 더 높다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삼성전자는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작년 말 기준
삼성전자는 1년 사이에 44%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사 대비 이 PER이라는 숫자는 작을수록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인텔은 12.7, 삼성은 12.93 비슷하죠. 그런데 마이크론은 17.17, TSMC는 20.16, 애플은 21까지 됩니다. 애플 대비 소비자 충성도도 훨씬 좋은 기업이 애플 대비했을 때 거의 반 정도의 가치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는 항상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냐, 만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아니냐 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의 변화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2017년, 그 다음에 19년, 2020년의 자료입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시총으로 12위, 삼성전자가 하고 있었죠. 2017년 기준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32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시 21위로 올라오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7년에는 애플과 삼성전자는 대략 3배 정도의 차이밖에 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떤가요? 무려 5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고평가일까요? 아니면 삼성전자가 저평가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5G의 확대로 IoT, 사물인터넷, AI, 그 다음에 가상현실이 더욱더 트렌드로 잡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업을 분석할 때 산업 분석을 하고 그 산업에 대해서 전망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더 확실하게 기업이 성장할지 아니면 그 상태에 머물지 아니면 꼬꾸라질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담고 있는 이 반도체의 산업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텐데요. 기존에 4G 당시 모바일 트래픽이 고속으로 성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유튜브 등의 동영상 스트리밍 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모바일 트래픽이 고속 성장을 한 것이죠.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더라도 세계 모바일 트래픽 증가 추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시장 전망도 지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G는 4G 대비했을 때 20배나 빠른 속도,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등 데이터 활용 기반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더 빠른 그리고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메모리의 필요성이 더욱더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5G 시대에서는 빠른 처리와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고용량의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메모리를 누가 만드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보시죠. D램의 점유율입니다. 삼성전자가 54%, SK하이닉스가 22.7%를 가지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에서는 삼성이 46.8%, SK하이닉스가 18.1%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홀딩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인터넷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자료,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관련된 정보통신기업평가원의 자료가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구독 후 저에게 이메일을 남기시면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고 그냥 구글에서 관련된 반도체 슈퍼사이클 자료만 찾아보셔도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혹시 정리된 자료가 조금 더 필요하시면 구독 후에 저에게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홀딩시의 주요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분은 삼성전자에 실망을 해서 즉각 매도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부분은 삼성전자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서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하실 수도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점유율 하락입니다. 반도체 점유율이 인텔에 추월당했습니다. 연초 기사입니다. 삼성이 2년 만에 반도체 왕좌를 인텔한테 내줬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이죠. 인텔이 1위가 됐고요. 삼성전자가 2위, 그 다음에 SK하이닉스가 3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모리 가격이 급락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인텔에 추월을 당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메모리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인텔을 다시 추월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아닐까요? 메모리 가격을 유심히 관찰한다면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지속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 가격이 하락했던 사유가 중국의 반도체 업체의 물량 공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낸드 플래시와 D램의 가격이 멈춰서 낸드 플래시 가격은 살짝 상승하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속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할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 반도체의 굴기가 많이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중국이 다시 반도체 쪽에다가 물량을 투입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가격을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삼성전자를 홀딩해야 되는 사유와 그 다음에 주요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저평가에 대한 사항은 사실 지금 지속적으로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시황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도체의 시황만 유심히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홀딩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 영상이 약간 홀딩에 치우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이 내리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구독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